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파우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전 영상 뮤뮤 배낭 영상의 미니미 버전으로 파우치로 제작을 해보았는데요. 컬러감이 사랑스러운 코튼실로 포인트를 주어서 예쁜 패턴으로 완성을 해왔습니다. 뮤뮤 배낭 완성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빠르고 쉽게 바로 완성하실 수 있어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뮤뮤 파우치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코튼필드 실 한 볼하고 블랑실 708번 아이보리 컬러 한 볼 활용했는데요. 비비드한 코튼필드 컬러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조합해서 빠르고 쉽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배낭에 활용했던 이렇게 접착식으로 된 와펜이거든요. 러뷰 와펜은 추가 구성 상품에서 구매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없어도 예쁜 패턴이 살아나기 때문에 없이 완성하셔도 또 앞에 장식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요. 모사용 코바늘 5호 바늘, 3mm 바늘 이용해서 완성해 볼 거고요. 가위, 돗바늘, 단수링 3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코튼필드 실로 시작을 해줄게요. 뮤뮤 배낭과 뜨는 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먼저 꼬리실을 대략 20cm 정도 여유실을 남겨주고 왼손에 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중간부터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사슬뜨기 만들어서 꾹 당겨서 매듭을 작게 만들어주세요. 매듭은 코로 세지 않습니다. 저는 38코로 시작해 줄 건데요. 우선 전체 사슬뜨기 개수는 6의 배수 플러스 2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사슬뜨기 38코를 해올게요. 바늘에 실 걸어서 통과. 왼손은 이렇게 아래쪽 사슬을 고정을 해주면서 실 걸어서 통과. 실 걸어서 통과. 일정한 크기의 사슬을 38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37, 38. 이렇게 사슬뜨기 38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가방 바닥부터 떠볼 건데요. 38번째 사슬을 왼손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기둥 사슬 3개. 이 아이는 한길긴뜨기 1코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떠줄 건데요. 자, 왼손으로 표시해놨던 38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어줄게요. 자, 여기에는 한길긴뜨기를 총 6개를 연달아 떠줄 건데요. 먼저 4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줄 겁니다. 지금 38번째 사슬에서 이렇게 아래쪽에 한 가닥의 바늘을 찔러주세요. 반대쪽에서 봤을 땐 2가닥이 들어가도록 찔러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실 걸고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늘에 실 3가닥이 걸려 있어요. 아래쪽을 살짝 고정을 해주면서 실 걸어서 2가닥, 2가닥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기둥사슬까지 포함해서 지금 2코가 눈에 보이는데요. 자, 요 안에 한길긴뜨기가 총 우선 5개가 들어가도록 3개를 더 떠올게요. 방금 떴던 공간, 이렇게 살짝 커져 있는 요 공간에 아래쪽에 한 가닥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나와서 한길긴뜨기 하나. 자, 이렇게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먼저 5개 코가 되도록 뜨개를 해주시면 돼요. 한 공간에 연달아서 쭉 한길긴뜨기 4개를 더 떠왔습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둥사슬 했던 3번째 사슬에 마커를 챙겨두도록 할게요. 단시작코에 표시를 해주시면 편합니다. 자, 이제 쭉 내려가면서 한 코에 하나씩 36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떠줄게요. 바늘에 실을 감아서 오른손으로 고정. 고리가 커지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되고요. 바로 아래쪽에 있는 코, 지금 떴던 코가 좀 커져 있는데 바로 밑에 V자가 있거든요. 이 아래쪽에 한 가닥의 바늘을 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뒤쪽에 2가닥이 걸려 있도록 다시 실 걸어서 통과. 길이감 살짝 빼놓고요.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36개를 반복해 줄 거예요. 36개 한길긴뜨기를 쭉 진행을 해주었어요. 이어서 가장 마지막 한 코가 남아 있는데요. 이 코너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아래쪽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고 한 공간에 한길긴뜨기 6개를 떠올 겁니다. 자,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나, 다시 같은 코에 넣을 거예요. 아래쪽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대로 쭉 떠올 건데요.
이렇게 타원형이 되도록 둥글면서 떠올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위쪽으로 넘어갈 때는 꼬리실이 길게 남아있죠? 이 꼬리실이 안쪽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두 가닥이 바늘 아래쪽에 보이도록 해서 코너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6개를 연달아서 쭉 떠주시면 됩니다. 꼭 꼬리실은 안쪽에 숨기면서 떠주셔야지 모양이 대칭이 됐을 때 깔끔하게 두께감 일정한 바닥 크기로 완성이 돼요. 가장 마지막 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한길긴뜨기를 반복을 해주었습니다. 꼬리실이 안쪽에 들어가도록 또 마찬가지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떠올 건데요. 바로 보면은 아래쪽에 한 가닥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 한 가닥에 바늘을 넣고 꼬리실까지 안쪽에 두 가닥이 보이도록 이렇게 안쪽에 숨기면서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또 36개 대칭이 되도록 뜨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리실을 안쪽에 숨기면서 뜨게 되면요. 위쪽이랑 아래쪽의 한길긴뜨기 길이가 동일해지도록 어디 하나 두꺼워지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타원형 완성하실 수 있어요. 자, 또 이어서 가장 마지막 전코까지 우선 36개 한길긴뜨기를 떠올게요. 쭉 한 코에 하나씩 36개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면요. 가장 처음에 했던 우리 이렇게 한길긴뜨기 5개 연달아 떴던 공간에 아래쪽에 가로선 하나가 보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한 코까지 떠주셔야지 코너 부분에 한길긴뜨기 6개가 쭉 들어가도록 만들어져요. 이렇게 전체 한 바퀴를 다 떠서 우리가 가방 바닥을 지금 한 단 만들어 왔는데요. 자, 이렇게 마커 걸어놨던 이 공간에 빼뜨기를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마커가 있던 이렇게 세 번째 사슬, 기둥코 가장 위쪽 부분에 두 가닥 정도에 걸어서 빼뜨기, 통과, 통과 이렇게 가방 바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손땀에 따라 길이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 18cm 정도로 파우치의 바닥 부분에 가로 길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도 시작해 볼게요. 먼저 꼬리실은 쭉 잡고 떴기 때문에 안쪽에 조금 더 숨겨주고 잘라주셔도 되고요. 바로 여기서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그대로 끝에 부분을 잘라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살짝 당겨서 안쪽에 들어가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늘이 있는 공간을 확인해 보면요. 우리가 코너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6개를 했는데 두 번째 부분에 이렇게 바늘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주셔야지 전체 모양이 대칭이 되게 완성이 돼요. 자,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빼뜨기 했던 단 시작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두 번째 단 시작코여서 마커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사슬뜨기 2개. 한 코, 두 코 건너뛰고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코는 빼뜨기 하는 부분에서 살짝 사슬이 벌어져 있는데요. 여기 두 번째 코입니다. 두 번째 코랑 세 번째 코. 한 코, 두 코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 아이를 반복해 줄 거예요. 사슬뜨기 2개, 한 칸, 두 칸 건너서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둘러올게요. 한 코, 두 코 건너서 짧은뜨기. 한 코, 두 코 건너서 짧은뜨기. 쭉 반복해서 지금 두 번째 단의 무늬를 떠주고 나면요. 한 칸, 두 칸 건너뛰고 마커 걸어놨던 공간이 보입니다. 전체 두 번째 단에 대칭이 되도록 무늬를 쭉 넣어주었어요. 가장 마지막은 사슬뜨기 2개를 해주고 마커가 있던 공간, 여기 마커 걸어놨던 이 공간, 짧은뜨기 단 시작코에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돼요. 이제 세 번째 단도 이어서 코튼필드로 떠줍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사슬뜨기 2개 했던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씩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단의 가장 첫 시작은 넓은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로 바늘 위치를 이동해 줄게요. 여기서부터 먼저 기둥사슬 3개, 같은 공간에 아래쪽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를 더 떠줍니다.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이 아이는 한길긴뜨기 3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기둥사슬 세 번째 코, 단 시작코에는 이렇게 마커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단 시작코는 표시를 해주셔야 나중에 빼뜨기 할 때 편합니다. 자, 그대로 이어서 공간마다 넣어줄 건데요. 자, 아래쪽에 사슬뜨기 2개 했던 넓은 공간에 넣어서 그대로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시면 돼요. 공간마다 한길긴뜨기 3개씩을 반복해 줄 거고요. 너무 쫀쫀한 손땀으로 떠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약간의 느슨한 장력으로 뜨개를 해주시면 돼요. 일정한 크기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 모두 다 한길긴뜨기 3개씩을 공간마다 한 바퀴 쭉 둘러 올게요. 가장 마지막 공간까지 한길긴뜨기 3개씩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겉면 부분이 보이도록 편물 돌려서 뜨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단 시작했던 공간에 또 마커를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마커가 있던 공간에 빼뜨기로 정돈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세 번째 단까지 떠주고 나면은 네 번째 단은 블랑시를 활용해 줄 겁니다.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다 마무리 해주고 나면 네 번째 단은 블랑시를 활용해 줄 건데요. 먼저 코튼필드 실을 이렇게 길게 구멍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우리가 뜨던 코튼필드 실을 연결해서 쭉 당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동그랗게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매듭을 해놓고요. 제가 뜨던 코튼필드 실은 왼쪽에 옮겨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용한 블랑실은 아이보리로 떠줄 건데 또 영상에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핑크 컬러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블랑실을 놔두고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블랑실 위치는 어디서 시작해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반대쪽에서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왼손에 실을 잡고 반대쪽 공간부터 네 번째 단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사이사이에 세모 모양의 구멍들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데요. 어디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자, 이 공간 안쪽에 바늘 넣어서 한번 당겨서 이 끝에 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먼저 매듭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꼬리실은 나중에 돗바늘로 안쪽에 몇 번 더 숨겨 줄게요. 자, 그대로 여기서 실을 끌고 나와서 사슬뜨기 4개로 시작을 해줍니다. 다시 바늘에 실 감아서 자, 그대로 왼쪽이 아니고 거꾸로 오른쪽에 넓은 공간으로 바늘을 이렇게 뒤집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실을 대각선으로 길게 당겨와 주세요. 이때 바늘에 걸려있던 첫 번째 코가 커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X자 모양이 완성이 돼요. 첫 번째 코의 모양은 잘 안 보이는데요. 방금 했던 한길긴뜨기 그 밑에 사슬, 그 아래쪽에 있는 코에 마커를 걸어 둘게요. 단 시작코가 아래쪽에 들어가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자, 한길긴뜨기 했던 코, 가운데 사슬, 그 밑에 있는 사슬 부분에 저는 마커를 걸어 둘게요. 여기가 우리가 시작하는 단 시작코입니다. 이렇게 X자 무늬를 완성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모양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코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꼬리 실도 안에 숨기지 않을 거고요. 여기 코튼필드 실도 뜨다가 숨기지 않고 떠줄 겁니다. 바늘에 실을 감아주세요.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커지지 않도록 잡아주고요. 다시 왼쪽으로 한 칸 넘어가서 공간에 넣어서 길게 대각선으로 뽑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여기 코가 너무 커지게 되면 모양이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 왼쪽에 넣어서 대각선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 걸어서 통과 다시 사슬뜨기 하나. 이제 거꾸로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X자 모양이 되도록 한길긴뜨기 또 한 개를 떠줍니다. 대각선으로 길게 당겨서 2가닥씩 통과. 이렇게 또 X자 무늬가 만들어져요. 이 아이를 반복해 줄 겁니다. 자, 왼쪽 공간에 넣어서 길게 한길긴뜨기, 사슬뜨기 하나. 다시 오른쪽 공간에 넣어서 길게 한길긴뜨기 하나. 네 번째 단은 이 X자 무늬를 계속 반복해 주세요. 쭉 무늬를 반복해서 핑크색의 우리가 블랑실도 핑크 컬러로 지금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쭉 뜨다 보면 코튼필드 실이 이렇게 중간에 매듭이 지어져 있는데 절대 안에 숨기면서 뜨면 안 됩니다.
그래서 블랑실로 뜰 때 이 끝에 꼬리실이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자,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X자 무늬를 뜨고도 이렇게 코튼필드 실이 안쪽에 따로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블랑실 사이로 숨기면서 뜨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이어서 네 번째 단도 쭉 반복해 올게요. 쭉 반복해서 네 번째 단의 마지막 무늬를 뜨고 있어요. 동일하게 X자 무늬를 한 바퀴 쭉 둘러와서 이렇게 네 번째 단의 무늬가 지금 완성이 됐고요. 자, 빼뜨기 진행해 줄게요. 여기 마커 걸어놨던 공간, 마커로 표시해놨던 이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슬 부분이어서 잘 찾아서 바늘을 넣어주고요. 자, 블랑실로 그대로 빼뜨기로 통과. 코가 커지지 않도록 한번 당겨주고요. 실을 쭉 크게 남겨주고 여기에 뜨던 블랑실을 통과해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쭉 당겨서 꾹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지금 무늬가 완성이 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단과 네 번째 단의 무늬를 반복해주면 됩니다. 그럼 실이 엉키지 않도록 블랑실은 오른쪽에 남겨주고요. 다섯 번째 단, 홀수 단은 이제 코튼필드로 떠줄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코튼필드 끝났던 부분에 매듭으로 만들어놨던 부분에서 X자 무늬 왼쪽이나 오른쪽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 X자 무늬의 가장 가운데 부분에 바늘을 넣으면 쏙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중간에 사슬뜨기 했던 이 공간에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오시면 돼요. 그대로 코튼실로 사슬 3개, 기둥사슬이에요.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를 넣어 뜨개를 해줍니다. 단 시작코는 헷갈릴 수 있어서 마커로 또 표시를 해놓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어서 한 코 한 코 떠주시면 되는데요. 모두 다 X자 무늬 위쪽에 뜰 거기 때문에 X자 부분 위에 사슬뜨기 하나 했던 공간, 이 공간으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3개씩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저는 세 번째 단과 네 번째 단의 무늬를 계속 반복해 줄 거고요. 세 번째 단 뜨고 매듭 하나, 네 번째 단 블랑실로 떠주고 매듭을 지으면서 단으로 올라오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단도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3코씩을 이렇게 X자 무늬 사이에다 넣어서 반복을 해왔어요. 세 번째 단과 동일하게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마커 있던 공간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정돈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섯 번째 단까지 떠주셨으면 또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섯 번째 단은 다시 블랑실로 돌아올 거예요. 실이 엉키지 않도록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오른쪽에 있던 블랑실을 가지고 올게요. 꼬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으면 조금 정신없으니까 돗바늘로 안쪽에 조금 더 숨겨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코바늘로 여기 블랑실로 떴던 공간 중간중간 몇 번 더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서 몇 번 더 숨겨주고 풀리지 않도록 해준 다음에 잘라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코바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셔도 되고요. 돗바늘 활용하셔서 정돈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정리까지 해줬으면 바짝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제 여섯 번째 단 떠줄 건데요. 여섯 번째 단은 블랑실을 활용해서 이어서 뜨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블랑실도 마찬가지로 매듭이 있던 공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매듭이 있던 공간에서 바로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밑에 쪽에 구멍이 살짝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듭이 있던 공간의 왼쪽 공간, 매듭이 약간 X자로 올라오도록 왼쪽 공간에 넣어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사슬뜨기 4개, 다시 오른쪽 뒤로 이동해서 한길긴뜨기 대각선으로 길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 시작코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먼저 한길긴뜨기, 바로 옆에 사슬,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사슬, 거꾸로 세 번째 사슬에다가 여기가 단 시작코구나 마커 걸어놓고 시작해 주셔야 돼요. 이제 이어서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왼쪽 공간에 넣어서 긴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오른쪽 공간에 넣어서 긴 한길긴뜨기 이렇게 X자 무늬를 쭉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안쪽에 깔끔한데 이렇게 단으로 올라오는 부분에만
이렇게 대각선으로 무늬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반복해서 23단까지 높이를 올려올 건데요. 3단과 4단의 무늬를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튼 필드 실을 이용해서 한길긴뜨기 쭉 3개씩을 반복해서 세 번째 단과 동일하게 무늬를 떠주고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또 네 번째 단은 블랑시를 활용해서 지금처럼 X자 무늬를 쭉 떠주고 매듭을 만들어주고 이 아이를 반복해서 23단까지 떠올게요. 저는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블랑실도 핑크 컬러로 떠왔거든요. 쭉 이렇게 완성해 올 겁니다. 38코로 시작해서 총 3단, 여기 한길긴뜨기가 세 번째 단이거든요. 3, 5, 7, 9, 11, 13, 15, 17, 19, 21, 23단까지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블랑실을 이용해선 아이보리 컬러로 쭉 완성해 주었습니다. 뒤쪽의 모양도 예쁘게 깔끔한데요. 이렇게 블랑실 단 시작하는 공간에만 이렇게 대각선 무늬가 생깁니다. 자, 깔끔하게 예쁜 파우치 하나가 벌써 완성이 되죠. 블랑실은 아이보리 컬러가 영상에서 반사가 돼서 잘 보이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핑크 컬러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제가 뜯은 거 보여드리면 여기가 지금 3단, 5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총 23단까지 쭉 위쪽까지 반복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코튼 필드 실은 이어서 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빼뜨기까지만 해놓고 매듭을 지어놓지 않았고요. 블랑실은 뜨던 실을 중간에 잘라서 돗바늘로 안쪽에 숨겨주시면 돼요. 가장 윗단은 이제 마무리 단으로 정리를 해줄 건데요. 이 편물이 23번째 단까지 길게 완성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24번째 단, 가장 윗단 마무리하는 부분만 코튼 필드로 정돈을 해볼게요. 자, 빼뜨기까지 23번째 단까지 다 뜨고 매듭을 짓기 전입니다. 그럼 이어서 사슬뜨기 하나,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여기가 단 시작코예요. 또 마커로 챙겨놓고 뜨게 해줄게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첫 번째 코 위쪽에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셨으면 피코뜨기를 해줄 겁니다. 사슬뜨기 2개를 해주세요. 그리고 거꾸로 하나, 둘, 건너서 세 번째. 이 세 번째 앞에 한 가닥에 바늘을 넣으면서 아래쪽에 대각선으로 있는 짧은뜨기 다리까지 2가닥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을 걸어서 통과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면 뿅 하는 느낌의 모양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저는 이 모양으로 전체 윗단의 테두리를 정돈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 코 하나, 둘, 세 코에도 동일한 무늬로 떠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뜨기 둘, 다시 한 코,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아래쪽에 앞가닥이랑 아래 대각선 한 가닥에 넣어서 빼뜨기로 이렇게 피코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는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이 세 코를 매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사슬 2개 해서 피코뜨기, 한 코 건너서 짧은뜨기. 자, 전체 한 바퀴 이렇게 반복해 주세요. 짧은뜨기, 피코뜨기, 한 칸 건너서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다시 짧은뜨기, 사슬뜨기 2개, 이렇게 피코뜨기로 마감해주고 한 칸 건너서 짧은뜨기. 이렇게 가장 윗단, 24번째 단 끝까지 다 떠올게요. 쭉 둘러서 가장 마지막 코까지 무늬를 둘러줬습니다. 24번째 단은 이렇게 피코뜨기로 무늬를 넣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제 마커 걸어놨던 단 시작 코에 바늘 넣어서 그대로 통과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커는 빼놓도록 할게요. 여유실을 조금 남기고 실은 잘라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돗바늘을 활용해서 안쪽에 숨겨줄 건데요. 자, 이렇게 지금 빼뜨기까지 해놓은 상태거든요. 저는 이 사이로 넣어서 매듭을 먼저 만들어 줄 거고요. 이어서 돗바늘을 이용해서 안쪽에 숨겨주도록 할게요. 블랑실이 끝나는 공간은 블랑실 떴던 공간에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파우치의 기본 모양이 완성이 되는데요. 전체 가로 길이가 18.5cm 정도 완성되고요. 전체 높이, 피코뜨기까지 했던 부분의 전체 높이까지 포함해서 21cm 정도 크기로 완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조인끈을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인끈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블랑시를 이용해서 완성을 해줄 겁니다. 조인끈은 양쪽에서 당기도록 70cm 두 개를 만들어 줄 건데 이중 사슬뜨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70cm 정도의 이중 사슬뜨기를 원하면 여유실은 대략 3.5배 정도 놔둘 거거든요. 대략 250cm 정도 여유실을 남겨놓고 시작할 겁니다. 중간에서부터 왼손의 실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5호 바늘을 활용해서 먼저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꾹 당겨서 작아지게 만들어 줄 거고요.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는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빡빡하지도 않게 살짝 빼놓도록 할게요. 오른손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고 아래쪽에 있는 꼬리실을 바늘 앞에서 뒤로 한 바퀴 감아주시면 됩니다. 감긴 실과 매듭 부분을 왼손으로 아래쪽을 단단하게 고정해 주셨으면 바늘에 실을 감아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를 반복해 주는 거예요. 바늘에 걸린 고리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아래쪽에 있는 꼬리실을 바늘 앞에서 뒤로 감아준 다음에 감긴 실과 매듭 부분을 아래쪽 같이 잡아주고요. 이렇게 11자 모양이 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 걸어서 통과. 다시 한번 바늘을 감고 통과.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 통과. 바늘에 실을 한번 감고 통과. 이 아이를 반복해주면 우리가 사슬뜨기 모양인데 이쪽에서 봐도 이쪽에서 봐도 사슬이어서 이거 이중 사슬뜨기라고 합니다. 자, 이중 사슬뜨기는 총 70cm 두 개가 되도록 떠오도록 할게요. 사슬뜨기 몇 개 해주세요 라고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총 70cm가 되도록 두 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정한 손땀으로 떠야지 예쁘게 나와요. 바늘에 나와 있는 고리 크기가 사슬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일정한 장력으로 쭉 반복해 주세요. 쭉 70cm 정도 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쭉 반복해서 70cm까지 떠왔으면 그대로 실은 여유 있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양쪽 꼬리실 둘 다 길이가 비슷하게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서는 두 가닥을 동시에 걸어서 고리 사이로 통과해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 끝에 부분은 이렇게 통과해주면 매듭이 만들어집니다. 이쪽 부분이 풀리지 않도록 한 번 더 이 두 가닥을 동시에 묶어서 이 아래쪽에 매듭이 하나 오도록 해놔줄게요. 최대한 가까이 매듭이 생기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듭 한번 지어주고요. 쏙 잘라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짧게 보여드렸는데 화이트 컬러로 총 70cm 두 개의 조인끈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조인끈을 아이보리 컬러로 변경을 해서 지금 70cm로 두 개를 완성을 해 주었습니다. 길게 두 줄 완성했는데요. 옆에 부분에 귀엽게 리본으로 묶어주려고 긴 사이즈로 완성했어요. 첫 번째 조인끈은 왼쪽에서 통과해서 왼쪽으로 나오도록 연결해 줄 거고요. 두 번째 조인끈은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나오도록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바닥 부분을 보면 옆면 부분에 한길긴뜨기 3개씩 떴던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공간을 쭉 따라 올라와서 옆면 부분의 무늬에다가 마커를 걸어 놓을게요. 가장 옆면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반대쪽도 아래쪽 부분에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짜리 무늬를 쭉 따라 올라와서 연결해 줄게요. 저는 지금 21번째 단 떴던 이 공간마다 조인끈을 넣어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이중사슬뜨기 했던 아이는 우리가 코바늘이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코바늘 넣어서 당기면서 지그재그로 통과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가장 끝에 부분에 밖에 나오도록 양쪽에 한 코 한 코를 지그재그로 건너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옆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 했던 무늬 여기에 통과시켜 줄게요. 이중 사슬끈을 바늘에 걸어서 통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통과, 통과. 지그재그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한 바퀴 쭉 둘러주세요.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둘러서 통과시켜 줬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 노란색 마커 있던 이 공간에서 둘 다 나오도록
무늬 한 개씩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주었습니다. 자, 길이가 최대한 동일하도록 만들어줄 거고요. 다 펴놨을 때 여기 이제 매듭을 지어줄 건데요. 약간 리본으로 매듭을 지어줄게요. 가까운 부분에 한 바퀴 감아서 여기 공간에 이렇게 리본이 만들어지도록 한쪽 리본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조금 가깝게 묶어 놓을게요. 왜냐면 잡아당기면 요 무늬가 이렇게 예쁘게 딱 길이감을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자, 쭉 편물이 펼쳐져 있을 때 바로 옆에 리본이 하나 들어가 있도록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쪽짜리 리본을 만들어 둘게요. 그럼 반대쪽 두 번째 조인끈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 빨간색 마커 있는 공간이 둘 다 나오도록 지그재그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아까 걸어두었던 빨간색, 이 옆면에 해당하는 빨간색 마커 있는 공간의 앞뒤로 실이 나오도록 이렇게 조인끈 두 번째 거를 연결해 왔고요. 자, 요 근처에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요 사이로 넣어서 한쪽 리본을 만들어지도록 매듭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매듭은 풀리지 않도록 꾹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커를 빼놓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이 끝에 부분에 한쪽 리본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쭉 당겨서 활용할 때는 예쁘게 이렇게 리본이 양쪽에 있어서 또 귀여운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리본 부분이 좀 깔끔한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조인끈을 조금 더 짧게 떠서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더 깔끔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기본 파우치 하나 완성했는데요. 무늬가 사랑스럽게 완성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예쁜 러브 와펜 달아주도록 할게요. 와펜은 우리가 다리미를 이용해서 접착해주는 아이기 때문에 다리미로 뜨거운 열에 20초씩 앞뒤로 이렇게 꾹 눌러서 고정을 해오도록 할게요. 와펜은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연결할 때는 편하게 다리미로 꾹 눌러줄 겁니다. 온도를 가장 높게 해서 20초 정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광목천이나 손수건으로 덮어주세요. 다리미로 눌러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꾹 눌러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높은 온도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놓고 20초간 꾹 눌러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20초간 꾹 눌러줄 거고요. 비비지 않고 꾹 눌러서 고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뜨거우니까 조금 식혔다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지금 살짝 거의 연결됐는데 이 끝에 부분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여기 살짝 빼고는 지금 다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편물을 그대로 뒤집어 줄게요. 이 아이가 꺾이지 않도록 뒤집어서 여기 와펜이 있던 공간을 뒤집어 놨거든요. 이 뒤집은 공간도 다시 한번 눌러줄 건데요. 광목천이나 또는 손수건 이렇게 올려놓고요. 또 높은 온도에서 20초간 눌러줄 겁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패턴과 함께 이렇게 와펜까지 달아서 완성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배낭으로 또는 귀여운 파우치로 또는 아이들이 활용하는 아가들 가방으로도 예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또 남겨주시는 댓글은 오늘의 저를 또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예쁘게 뜨게 하세요.